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고서 관리하는 방법을 배열이라고 하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배열로 관리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건 길이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해봤지만 자, 배열이라고 하는 게 5개의 문자열로 된 변수 상자를 가지고 있도록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5개보다 커진다라고 하면 6개짜리든 아니면 10개짜리든 이렇게 크기가 다른 거를 새로 만들어서 그쪽에 시스템.array copy라고 하는 그걸로 복사를 해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시스템.array copy라고 하는 그 한 문장 자체가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배열이라고 하는 걸 써서 매번 크기를 늘려주고 줄여주고 크기가 뭐죠? 크기보다 더 큰 값을 넣으려고 하면 에러가 막 발생하고 이런 상황들이 단점으로 자꾸 보이게 돼요. 그래서 실제 뭐 요즘에는 뭐 배열을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좋다라고 하더라도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다 아니다 이런 것들 떠나서 그러면 길이 값을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스트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자 5개라고 하면 5개의 메모리 공간을 딱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어떤 데이터를 만들든 간에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만 자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자 기차라고 하는 건 뒤에 필요하면 여기다가 뒤에 하나를 더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 상자가 필요하다면 하나씩 붙여주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알아서 붙여주는 거예요. 리스트는. 그래서 만약에 4개를 담고 있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얘가 알아서 붙여주는 거죠.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사이즈를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리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에서 크기가 좀 커지면 알아서 크기를 자동으로 키워주는 거예요.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그러니까 배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쓴다라고 했을 때 배열에서 길이값을 필요에 따라서 자꾸 늘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훨씬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레이라고 하는 게 배열이라고 했는데요. 자,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을 내부적으로 쓰지만 우리가 그 크기를 늘리는 걸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그 중에 리스트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뢰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리스트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 객체를 만들어서 new라고 하는 걸 만든 다음에 집어넣어 줄 때 배열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코드로 가서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들었던 배열을 자 person이라고 해서 persons라고 하는 자 이걸 만들었었죠. 자 이거를 이제 배열이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어 볼게요. 자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자 person에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거를 안 쓰겠다라고 하면 슬래시 2개 붙이면 된다 그러죠. 설명으로 바뀝니다. 자, 이거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밑에다가 persons를 만드는데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고 자 persons equal 자 new array list라고 만듭니다. 얘도 자 클래스를 다른 개발자가 이미 만들어 놨고요. 자 그걸 객체로 해서 리스트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얘는 개수를 딱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지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미리 지정을 한다. 10개로 만약에 지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많아지면 얘가 자동으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크기 지정하는 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안 해도 얘가 크게 문제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자,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는 여러분이 어떤 객체든 넣을 수 있어요. 그거를 자 자바에서는 오브젝트라고 하면 자 이게 person이 됐건 아니면 father가 됐건 어떤 클래스를 만들든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 방식이 좀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 안에 되도록이면 같은 자료형을 가진 애들만 집어넣게 돼요. 우리가 위에 person이나 string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에는 무조건 string이나 person만 집어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나죠. 그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지정하면 훨씬 얘가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 여기 꺽쇠 표시를 하고요. 여기다가 person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지정을 하면 여기는 항상 person이라고 하는 애들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 뒤에다가 소가로 붙이기 전에 꺽쇠 표시를 하고 person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ersons라고 하는 게 리스트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자, 여기에 있는 persons의 길이 값보다 카운트가 크면 여기 이렇게 배열의 크기를 늘려주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코드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를 이 부분 전체가
다 이렇게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person이라고 해서 새로 하나 만들고 나서 그걸 배열에 넣어줬는데요. 자, 배열에 넣어줄 때 인덱스를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덱스를 지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계속 추가할 거니까. 새로 추가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person이라고 해서 자, 이거를 만약에 a person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persons가 있으면 여기 점 add라고 하는 함수 상자가 있어요. 이 안에 리스트라고 하는 거 안에. 그래서 add라고 하고 여기에 a person이라고 하는 person 객체, 뉴로 만든 person 객체를 넣어주면 이게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훨씬 간단해졌죠? 자, 우리가 그 크기가 원래 정해진 배열의 크기보다 더 커지면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코드도 훨씬 간단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딱 바꿨더니, 자, 위에 바꿔주고요. 그죠? 배열을 어레이 리스트로 바꿔주고, 자, 이렇게 바꿨더니 훨씬 간단해지더라. 라고 하는 거를, 자,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화면에다가 사람 추가하기라고 해서, 자, 우리가 정해진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 이름을 직접 입력하고 추가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2차원 배열처럼, 자, 그 전화번호부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안에 가족이냐, 아니면, 자, 친구냐라고 하는 걸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걸 쓰면 마찬가지로 크기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할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효율적이겠죠? 자, 코드가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 폼북도 어레이 리스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우리가 샘플로 폼북이라고 하는 걸 스트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참조해서 이렇게 만들었었구나 보려면 그냥 슬래시 2개 붙여서 자,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요. 슬래시 2개 붙여서 자, 설명글, 커멘트, 각주가 아니고 주석 이걸로 바꿔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폼북이라고 하고 뉴 어레이 리스트 만드는 거는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 안에 다시 어레이 리스트가 들어가게 하면 돼요. 그러면 꺽쇠 표시를 하고 어레이 리스트가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도 뒤에도 자, 작은 소괄호 앞에다가 꺽쇠 표시를 하고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레이 리스트 안에는 다시 또 뭐가 들어가요? 이 안에 스트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스트링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 안에 다시 스트링이 들어간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차원별로 만들었던 것과 얘가 결국엔 같은 게 됩니다. 같은 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집어넣냐? 자, 이것처럼 배열로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는 과정은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크리에이트 안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었잖아요. 자, 이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하냐면 자, 폰북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점 add라고 해서 집어넣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friends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friends가 뭐가 돼야 돼요? array list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rray list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자, string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friends라고 해서 만들고 이거를 new array list string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이 안에다가 자, friends add라고 해서 철수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5개를 추가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둘, 셋, 넷, 5개. 그래서 여기에 영희, 여기에 민희, 여기에 수지, 여기에 지민 이런 식으로 자, 사람 이름을 추가할 수 있어요. 코드는 좀 길어졌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코드를 해석하거나 코드를 이렇게 만들 때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 추가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에 이게 아니라 자, 요걸 코드를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 볼게요. 그래서 이 밑에 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제가 했고요. 컨트롤 C 그다음에 컨트롤 V에서 자, 이게 뭐가 돼요? 이제 프렌즈가 아니라 패밀리가 되고요. 패밀리 애드 이렇게 하고 폼북에 또 애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쭉 들어가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자,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가 그 안에 다시 어레이 리스트를 두 개를 갖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추가하는 순서대로 인덱스가 여기 만들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거 리스트를 쓸 때는 추가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for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때도 자, 우리가 폰북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어레이 리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형태니까 얘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크기는 사이즈라고 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안에 그 다음에 폰북이라고 하는 거 forJ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폰북이라고 하는 거에서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빼내야 될 텐데,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쓰진 않고요. 자, 여기에서 빼줍니다. 처음에. 무슨 얘기냐? array list, 자, 여기에 string이라고 하는 타입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뭐예요? 자, 그룹이라고 한다면 폰북이라고 하는 거에 .g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거기에 i라고 하는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레이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하면 돼요? 사이즈 크기만큼 해서 j라고 하는 거를 돌리면서 2차원 배열의 값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폰북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찾아낸 그룹이라고 하는 것점 get 해놓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j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2차원 배열의 값 이렇게 뺐던 것처럼 어레이 리스트 안에 어레이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자, 2차원 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리스트 안에 다시 리스트를 집어넣는 이런 형태도 자, 의외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부처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이렇게 쓰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저렇게 쓰게 되는 경우는 뭐 엄청 흔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for 구문을 이용해서 빼봤었는데요. 자, array list라고 하는 거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때, 자, 우리가 for 구문을 쓰지 않고 iterator라고 하는 걸 쓰는 방법이 있어요. iterator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쭉 뽑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한번 여기에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기다가 자, person이라고 하는 거를 persons 였나요? 자, 여기 persons로 넣었죠. 그럼 persons 안에 있는 데이터를 쭉 뽑아내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for 구문을 써서 위에처럼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persons가 있으면 자, persons 점 해보면 iterator라고 하는 함수 상자가 있어요. 자, 이거를 호출을 하면 얘가 iterator라고 하는 거를 자, itter로 한번 받아볼까요?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데, 자,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타입도 우리가 넣었던 게 뭐예요? person을 넣었죠? 그럼 person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넘어와요. 그 안에 있는 요소,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 요소가 person이라고 하는 자료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씩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얘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itter라고 하는 거에 보면, has nex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요소가 있냐. 이제 리스트는 기차처럼 그 뒤에 하나하나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열차가 있냐. 자, 그죠? 다음 열차가 있냐처럼 그렇게 확인하는 게 has next.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while문으로 이렇게 해주면요. 자, while이라고 하는 거 안에 그 다음에 소괄호를 붙이면 조건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게 true라고 하면 소괄호 안에 있는 걸 계속 반복을 해줘요. 그게 while입니다. 그래서 while이라고 하는 거에 has next 다음 게 있냐? 없으면은 빠져나오겠죠. 그죠? 있는 동안은 여기를 계속 반복해줘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iter.next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어요. next는 그 다음 요소를 찾아줍니다. 그럼 next라고 하는 거는 자, person이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고 자, 이거를 a person 이렇게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a person 이미 지정돼 있대요. 그러면 현재 자, 사람이라고 해서 current person 해서 cur person 이렇게 한번 받아보죠. 자, 그러면 이 cur person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만약에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처럼 system.out.println 이라고 하고 자, 이름 샵 근데 이게 몇 번째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기 위에처럼 i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만들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current person.name 또는 get name이라고 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i라고 하는 게 여기는 없잖아요. 이 for 구문은 for 구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i가 여기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몇 명이나 있냐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인티저 i는 0이라고 만들어주면, 그리고 여기 안에서 마지막에 i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면 for 구문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뒤에 추가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for 구문하고 while 구문하고 비슷하죠. 계속 반복해준다라고 하는 소위 반복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서 가져와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자, 배열 또는 자, 배열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요. 어쨌든 리스트라고 해서 쭉 연이어서 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코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while문을 써봤는데요. 자, while문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while문은 조건, 자, 소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조건을 체크하기 때문에 조건을 우리가 false가 되는 경우, false가 되는 경우 없이 계속 틀으면 얘는 무한 루프라고 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지면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이 더 이상 그 밑으로 실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자, 어떤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엄청 먹게 되고, 그죠? CPU도 엄청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노트북이나 이런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ile문처럼 또는 for문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 데서는 자, 어떤 조건이 소괄 안에 있는 조건이 어떤 경우에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리스트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나중에 실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사용하게 되는 함수가 됩니다. 함수 또는 메소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는 거가 배열 대신에 쓸 수 있다. 그리고 배열보다 장점이 있다. 뭐죠? 배열은 미리 개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정돼야 되는데, 그리고 필요하면 그보다 더 큰 것들을 만들어서 복사해주고 해야 되는데, 리스트는 알아서 내부적으로 그 크기를 조절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크기 신경 쓸 필요 없이 추가하거나 없애거나,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